자, 오늘은 2017년 고조 2회, 2회 검정고시 수학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번 보시면 똑같이 다항식 문제가 나왔어요. 다항식 문제 보시면 어렵지는 않죠? 두 다항식 A는 4x제곱 플러스 3, B는 x제곱 플러스 2에 대해서 A 빼기 B는, 그럼 A 빼기 B니까 A가 4x제곱 플러스 3, B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인데 빼기잖아요. 그러면 B의 전체 가로를 씌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빼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호가 달라져서 가로 안 하고 해주면 틀려요. 그러면 앞에 거는 A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B에 보시면 가로 생기면서 이제 빼기가 생겼으니까 이 빼기가 마이너스가 뒤에 가로 안에 있는 부호를 다 바꿔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 다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해요. 그러면 자, 동류항끼리 x제곱은 x제곱끼리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4 빼기 1이니까 얼마? 3x제곱. 그 다음에 3에서 2를 빼주니까 얼마야? 1이죠. 그럼 3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고 다만 부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나눠주셔도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x제곱 잠시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x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전체에다 x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아이고 칸이 좁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할 때는 위에 거 아래 거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똑같이 만들어서 빼버리면 x제곱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2x x에서 마이너스 2x를 다시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겹치면 뭐가 돼요? 플러스 되죠. 그렇죠? 그럼 2x에서 x 빼주니까 x 되겠고 플러스 5가 돼요. 위에 플러스 5는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곱하면 다시 x가 되기 때문에 x 빼기 2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또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죠. 그럼 얘도 플러스 되니까 7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하셔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건 실제적으로 나누기 한 형태고요. 이건 실제적으로 나누기에서 나머지가 7이 나온 걸 본 형태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을 거예요. 그쵸? 요거 일단은 잠깐만 지워볼게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을 텐데 나머지 정리 어떻게 됐어요? 원래 검산식 생각해 주시면 처음 식을 나누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목이 되는 식이 있을 거고 지금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상수항으로 나올 거예요. 나머지 R이라고 써놓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X자리에다가 2를 넣어보면 여기다 2를 넣어보면 2 빼기는 뭐가 돼요? 0이 돼버리니까 이쪽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R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보는 거예요. X자리에다. 그럼 4 빼기 2 더하기 5. 그럼 4에서 2 빼면 2고 2 더하기 5는 얼마? 똑같이 7이 나와요. 자, 두 가지 방식을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눗셈 방식, 실제적으로 나누기 하는 방식은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이 만들어서 빼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정리는 요거 처음 식을 나누는 식에 몫을 곱한 거 거기에다가 더하기 나머지 한 형태. 지금 1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숫자만 나오게 돼 있어요.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다 알고 있으시면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i가 나왔는데 i는 여기서 나왔듯이 뭐예요?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루트 안에 원래 음수가 오면 안 되는데 음수가 왔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를 매번 쓰기 힘드니까 그거를 간단히 i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면 i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그럼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거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으니까 거기에 루트 씌워준 거 똑같은 걸 두 번 곱했으니까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있는 2i 1 플러스 i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2i를 1이랑도 곱하고 여기 i랑도 곱하면 앞에는 1이니까 그냥 2i 쓰시면 되고요. 더하기니까 더하기 쓰시고 뒤에는 이 i에 i를 한 번 더 곱해서 i 제곱이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i 제곱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국에 2i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얘죠.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아요. 그럼 a 자리에 들어있는 건 뭐였어요? 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그쵸? I 앞에 A잖아요. 똑같이 지금 I 앞에 있는 건 2죠. 그쵸? 요렇게 한번 봤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자, 두 집합 A 해서 2, 5, A 플러스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 A에 있는 거고, 집합 B는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A, B가 같대요. 그러면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보시면 똑같은 원소 2는 똑같으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네요. 5도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가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7이 있기 때문에. 그쵸? AB가 똑같다면서요. 그럼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5는 있는데 여기 B에 7이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돼요? 7이 되면 되겠죠. 그쵸? 얘가 5가 되면 되겠죠. 왜 A에 5가 있는데 B는 5가 없으니까. 그럼 A-1이 5가 되면 되네요. 그러면 A는 얼마? 6이죠. 6 더하기 1이 7. A는 얼마? 6 빼기 1이니까 5.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A, B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2가 있고 얘가 5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5가 되는구나. 여기가 7이 있으니까 얘가 7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명제는 뭐라고 써요? 누가 뭐래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열된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1번 볼게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 거짓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누가 얘기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얘 부등식인데 x값에 따라서 이게 6보다 작을 수도 있고 6보다 클 수도 있죠. 그럼 x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x값에 따라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8은 짝수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9는 3의 배수이다. 맞는 얘기인데요. 참인 명제예요. 명제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해도 참인지 거짓인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x가 1이면 x 더하기 3은 2보다 크다. 맞잖아요. 참인 명제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부등식인데 얘는 여기에 x가 1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1을 넣어보면 당연히 1 더하기 3은 4니까 2보다 크죠. 그럼 누가 1을 제가 넣든 다른 사람이 1을 넣든 이게 4가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명제인데 1번은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명제가 아닌 게 되죠. 자, 그래서 명제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짓 명제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명제인지 아닌지 자체를 먼저 구별해내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뚜렷이 구분될 수 있을 애가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1번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3차 방정식 한근이 요거의 한근이 1일 때 a 값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냥 x자리에다 1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2 빼기 5 더하기 a가 0이에요. x자리가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얼마겠어요? 요게 빼기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3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형태.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냥 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7번.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y는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자,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 2차 함수를 잘 그려놨어요. 그러면 자, 근데 특이하게 점선이 있고 실선, 그러니까 선으로 쭉 연결된 게 있죠. 시커멓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2부터 4까지는 어디냐? 여기가 2고 여기가 4잖아요. 뭐 어디가? x가. 그럼 x축에 2부터 4까지인데 지금 2부터 4까지만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그려졌죠? 그럼 여기만 보란 얘기예요. x가 2부터 4까지란 얘기는 x가 2부터 4인 요 구간만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선 그어준데 여기만 보란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에 y 값이 보니까 얼마예요? 7이에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 7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낮은 값 어디예요? 여기죠. 요거의 y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 더하기 마이너스 1. 결국엔 7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 6이에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고 최대값은 가장 높을 때의 y값, 최소값은 가장 낮을 때의 y값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y값은 y축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7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되겠죠. 7에서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되겠죠. 합이니까. 그럼 7 빼기 1이란 얘기죠. 그러면 6이 된다는 거. 자, 7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이거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또 다른 얘기로 1차 함수라고 얘기는 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바꿔줘요. 쉽게 얘기해서 y는 꼴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얘는 2x 마이너스 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y만 반대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는 넘기면 부호가 바뀌니까 y죠. 그럼 y는 2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좌우 바꿔버리면. 그럼 이거랑 기울기가 그럼 2인데 자,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두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수직일 때는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직일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2잖아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일단은 얘가 플러스니까 일단 마이너스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자,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형태를 보시면 2분의 1을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아니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보세요. 그럼 네모만 남잖아요.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뭐가 된다? 약분돼서 마이너스 1. 아까 전에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였으니까
수직으로 만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9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1, 마이너스 2, B는 6, 3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 여기가 6, 3이에요. X좌표부터 읽고 그 다음에 Y좌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준 거고, 그러면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내분이라는 건 요 AB를 이어준 요 선을 나눠주는 게 내분인데, 이 선 안에서. 그럼 2대 3이란 얘기는 A쪽을 2개 가져가고 B쪽을 3개 가져가니까 총 5군데로 나눠주셔야 돼. 5군데 나눠준 거 중에 2칸만 A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칸은 B쪽에서 가져가는 요 점이 내분점이 돼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시면 이거는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X좌표 생각해 주셔야 되고 Y좌표 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X좌표를 보면 A의 X좌표는 1이죠. B의 X좌표는 지금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2대 3. 2대 3. 2대 3으로 나누고 있어요. 2대 3.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렇죠? 그럼 요거 할 때는 일단은 그냥 공식적인 걸 먼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2 더하기 3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얼마? 12. 요렇게 곱한 거 3. 그 다음에 더해주세요. 그러면 5분의 15가 돼서 얼마? 3이 나와요. 그러면 내분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일단 설명 안 들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Y좌표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Y좌표 보시면 똑같이 2대 3이고 A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고 B의 Y좌표는 3이에요. 그러면 내분이니까 2 더하기 3을 해주신 다음에 그거 분에 이렇게 x자로 곱하면 6,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해주세요. 그러면 0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부터 6까지예요. x좌표는. 근데 1부터 6까지 차이가 얼마예요? 5가 차이 나죠. 5.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2대 3이니까 여기에서 2칸, 여기에서 이렇게 3칸 가주면 1, 2, 3, 4, 5, 6 이렇게 딱 잘라져요. 그래서 여기 X좌표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보시면 Y좌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돼서 쭉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서 3이니까 하나, 2칸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3칸 가니까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는 위로 2칸 갔으니까 마이너스에서 2칸 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의 Y좌표가 0이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자, 다시 볼게요. 다시. 혼동이 될 것 같으시니까. 지금 내분점을 찾으는데 2개, 3개로 쪼개진 요 AB를 2개, 3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총 5등분을 한 다음에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5등분 한 것 중에 A쪽에는 2개 가져가고 B쪽에는 3개 가져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X좌표는 지금 1부터 6까지니까 차이가 5니까 5 나는 것 중에 2개 그러면 2칸을 더 가고 이쪽으로 2칸을 더 가고
이쪽으로 3칸 더 가면 6이 된다. 그럼 요 점이 뭐다? 3이 된다. 그렇죠? y좌표는 차라리 요거를 볼게요. 여기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이니까 총 5칸이죠. 그럼 얘도 위로 2칸, 위로 3칸 이렇게 쪼개져서 2칸, 3칸 나눠가진 여기 y좌표가 그래서 요 점의 y좌표 0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방법적인 건데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내분점의 좌표 구할 때 x좌표, y좌표 따르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분하는 2대 3을 여기다 똑같이 써줘요. 그 다음에 x좌표 같은 경우는 a점의 x, a, b 순서대로 a점의 x좌표를 2 밑에 b점의 x좌표를 3 밑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내분점 x좌표를 2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2 더하기 3을 먼저 해주시고 분모에 그 다음에 x자 6이 12 이렇게 3일은 3 더해주시면 5분의 15가 돼서 얼마? 3이 된다. 요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내분점 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y좌표도 똑같아요. 이때 y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그래 2 밑에 마이너스 2 쓰시고 3 밑에 3 쓰신 다음에 2 더하기 3 똑같이 요 2대 3이니까 2 더하기 3 해주신 다음에 x자 6 이렇게 마이너스 6 곱해서 뭐가 된다? 분자가 0이 돼버리니까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형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대 3 쪼갠다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거 맞춰서 한번 해봤고요. 자, 10번 보시면 자, 요거의 수직선의 요거 부등식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음을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숫자를 넣어 보시면 돼요. 자, 이 절대값의 의미는 자, 지금 x만 있잖아요. x를 기준으로 두 칸, 좌우 두 칸은 이동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이 뭐 0이 되는 값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x만 있기 때문에 0, x자리에다 0 넣어주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답은 1번이 되죠. 그렇죠? 0에, 그러니까 x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넣어보면 돼. 1 되죠? 마이너스 1도 되죠? 그렇죠?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빼고 숫자만 보는 거니까 0도 되죠? 0도 되고 0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 2 플러스 2 다 되죠. 3 돼요? 안 되죠. 그럼 3 되는 애들 얘 여기 3 있고 여기도 3 있고 여기는 3은 없네요. 근데 0이 안 됐잖아요. 1도 안 되고 2도 안 됐네. 0은 여기 됐는데 2가 안 됐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여기 넣어서 x자리에 숫자를 넣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자, 뭐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그 사이에 이 부분이라고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차라리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1 넣어줬더니 됐네. 그럼 1 들어가 있는 애, 얘 1 들어가 있네. 1이 없네. 그쵸? 이 안에 1이 없죠. 얘는 1이 있네. 얘도 이 안에 1이 없네. 그럼 여기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거. 여기 3이 있는데 얘는 3이 없네. 3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3이 2보다 작을 수 없죠. 그럼 얘가 아니구나.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이해가 바로 되시면 얘 절대값 안에 되는 애가 0이구나. 그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간다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렇게 숫자를 넣어 보시면 돼요. 해당되는 숫자를 넣었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답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자, 11번. 자,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x끼리 해줘야 되고 y끼리도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해야 되는데 y는 y밖에 없으니까 y 제곱밖에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있는데요.
자, 전체 제곱꼴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항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에 제곱한 게 뭘로 오면 돼요? 상수항이 되면 돼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뭐가 돼요? 1이에요. 그럼 여기 1이 오면 이거 전체 이렇게 제곱으로 묶여지는데 거기에 지금 y제곱이 있고 거기다 빼기 8은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8 되겠죠. 근데 8인데 여기 없던 1을 넣었으니까 오른쪽에 똑같이 1을 넣어주죠. 그쵸? 그럼 좌우가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완전 제곱식 묶어주는 거. 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때 했었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1이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의 1이 중심의 x좌표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1,0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한국이 돼요. 그럼 R의 제곱이 9니까 실제적으로 반지름 R은 얼마? 3이 돼요. 3. 자, 원의 방정식 형태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타내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가 0,0 x축으로 좌우 이동 안 했기 때문에 y축으로도 위아래 이동 안 했기 때문에 원점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 묶어두는 형태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항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오면 되는데 그게 1이죠. 그러면 y제곱은 얘 혼자 있으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y가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y제곱 얘 혼자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단 마이너스 8을 옮기니까 플러스 8에 여기 없던 1을 넣기 때문에 똑같이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8 더하기 1은 9인데 제곱해서 r제곱이 9기 때문에 r은 얼마? 3이 된다. 그 얘기는 요 반지름 여기 길이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2번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5,-4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부호를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 바꾸기.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 y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5,-4가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기잖아요. 5,4. 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쭉 가서 요거 반대쪽으로 요거만큼 더 갔다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동일하게 되는 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5,-4인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4죠. 자, 얘는 x로 보면 오른쪽으로 5칸 간 건데 반대로 왼쪽으로 5칸 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아래로 4칸 내려간 걸 반대로 생각하면 위로 4칸 가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y좌표도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는 y좌표 부호를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이면 x좌표 부호를 반대로 그쵸? 요거 자 5,-4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요점 요게 x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위로 똑같이 5는 그대로고
아래로 4칸 가는 걸 위로 4칸 가면 되니까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Y축은 지금 새로 돼 있는 얘잖아요. 얘.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같은 층에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5칸 간 걸 왼쪽으로 5칸 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Y좌표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거고 Y축에 대한 대칭이면 여기 X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요 기준으로 그쵸? 요거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럼 앞 페이지 한 번 더 한번 쓱 훑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이렇게 영역 나타내는 좌표평면위에 나타내는 것은 영역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일단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꼴은 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포물선 형태가 다 돼 있죠. 그렇죠? 점선으로. 왜냐하면 점선을 그린 이유가 이건 같다가 없어요. 그러면 요 선은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선이 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y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포물선 위쪽이란 얘기는 요 안쪽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 안쪽에 색칠되어 있는 애가 1번하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y는 1 y는 1보다 작다인데 자 중간에 쭉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선거져 있는 얘가 뭐야 y가 1을 지나면서 여기 1을 전부 다 지나면서 요 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로 서 있는 얘가 y는 1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어떻게 y 값이 더 밑에 있다는 얘기는 요 선 밑에 부분이니까 겹쳐진 부분을 찾으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란 문제니까 자 일단은 요 포물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포물선 안쪽에 그 다음에 y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y는 1이란 요 직선 밑부분에 요 부분에 지금 겹쳐진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4번 보시면 자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요 역함수의 그림과 같을 때 요거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인데 얘는 일단은 요 숫자에 먼저 있는 애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f1이란 얘기는 x자리에다 원래 1 넣어준 거잖아요. x자리에다 1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4가 나왔어요. 그럼 f1은 얼마다? 4다. 그렇죠? 그럼 얘가 4가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f 역함수 4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역함수에 얘도 뭐야? 여기 x자리에다 4 넣어준 꼴이니까 x 4 넣었을 때 y값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x자리에다 숫자를 넣어서 그때 나온 y값을 찾아가면 되는 게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를 주어지면 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숫자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15번 보시면 자, 유리함수 나와 있어요. 유리함수.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죠. 자, 유리함수 y는 x분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그래프가 됐대요. 그럼 a 더하기 b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평행 이동할 때 그래프는 요거 x자리에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자리에 x 빼기 a 넣어주면 되고요. y축으로 b만큼이니까 얘는 y자리에다 y 빼기 b를 넣어주면 돼요. 빼기해서 넣어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자 원래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y 빼기 b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y 빼기 b는 x 빼기 a 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근데 우리가 써놓은 건 여기 y잖아요. 여기 문제에서는 그럼 y는 꼴로 바꿔주면 x 빼기 a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넘어간 플러스 b가 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a가 얼마예요? 2가 될 거고 b가 1이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얼마? 3.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평행 이동하면 그 숫자만큼 x에서 빼주고 y에서 빼준 형태를 원래 식에다 넣은 다음에 요 식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요
b만 옮겨주면 된다. 반대쪽으로.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 한번 해봤고요. 이거 모든 설명들을 개념하고 다 설명해 주려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문제 위주로 한번 먼저 훑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16번. 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차는 그 더해주는 숫자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2하고 4예요. 그럼 여기 얼마? 더해준 요 2. 4하고 6이죠. 그 다음에 더해준 2가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한 숫자 곱한 이 숫자를 공차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8이겠죠? 계속 2를 더하니까 그 다음엔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또 18 해서 계속 2씩 더해주는데 자, 8번째 항.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 그래서 답은 1번. 이거 뭐 A 플러스 D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 검정고시 문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2씩 계속 더해져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만 이사는 보여드렸고 자, 사실은 등차 수열 같은 경우 AN,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n-1 D인데 D가 이게 공차예요. 그럼 요게 똑같이 8번째 항이니까 이 n이라는 얘기가 몇 번째? n자리에다 8번째 구하니까 8을 넣어주면 되고요. A8은 첫 번째 항이 지금 2죠. 2. 그 다음에 8번째 항이니까 n자리에다 8 넣어주면 8 빼기 1. 그 다음에 공차가 아까 전에 2였죠. 그러면 그럼 요 식에서 어떻게 돼요? 요 식에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8은 다시 써주면 2 더하기 요 7이잖아요. 7 곱하기 2. 그럼 얼마예요? 14. 14 더하기 2니까 똑같이 16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똑같은 그 공차만큼 계속 더해져서 항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게 시그마인데 이거 역시도 똑같아요. K가 1부터 5까지니까 K자리에다 1부터 5까지를 넣어서 그 나온 값들을 다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K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K가 1일 때는 1 더하기 1. K가 2일 때는 얼마예요? 2 더하기 1. K가 3일 때는 얼마예요? 3 더하기 1. K가 4일 때는 얼마예요? 4 더하기 1. 그 다음에 K가 5일 때는 얼마예요? 5 더하기 1. 요거를 이렇게 다 더해준 게 저 의미예요. 저 시그마의 의미는 각 항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다 더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2, 3, 4, 5, 6, 5, 그 다음에 9, 14, 그 다음에 답 20. 답은 다 20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넣어본 방법이고 사실은 요거를 알고 계시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건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 우선 먼저 보시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일단은 형태가 지금 K 돼 있고 자, 1은 계속 몇 번? 5번 더해주는 형태죠.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니까 5번이니까 1, 1을 5번 더해주니까 5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형태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2분의 원래 이게 n 플러스 n 하다가 n 플러스 1 더한 거를 곱해주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가 K니까 K로 돼 있어서 나타내야 되고 거기에다 숫자 5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2분의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n자리에다 k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5 해주면 돼요. 여기 더하기 5는 여기 있던 거. 자, 요 시그마 형태 보시면 되는데 k가 1부터 사실은 n까지일 때예요.
k가 1부터 n까지일 때 이 형태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2분의 n, n 플러스 1. n이 지금 5니까 n 자리에다 5 넣어주고 5 더하기 1은 6이니까 그럼 요거 넣어주면 약분되면 3이니까 3, 5, 5, 3, 15에다 5 더하니까 똑같이 20 나와요. 근데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시면 차라리 k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자, 요 내용 역시도 사실 내용을 하다 보면 할 내용들이 많기는 하는데 일단은 문제 위주로 볼게요. 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할게요. 18번 역시도 똑같아요. n자리에다 1부터 넣어주죠. 그럼 A2가 되겠고 3A1 그쵸? 그럼 A1이 지금 1이었으니까 A2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N자리에다 이제 2 넣어주면 3이 될 거고 3A2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A2가 3이었잖아요. 그럼 3 넣어주면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 9. 그래서 A3은 얼마? 9가 된다. 요거 역시도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n자리에다 1부터 넣고 그 다음에 2 넣어보고 그 다음에 3 넣어보는 형태 쭉쭉쭉 똑같이 대입해서 푸는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수월하실 거예요. 나머지 이거 내용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죄송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수인데 자, 2의 0제곱은 뭐예요? 1이에요. 지수가 0이면 밑이 아무리 커도 1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문제풀이 때도 그랬는데 가로 안에 있는 애 지수랑 가로 밖에 있는 지수랑 어떻게 얘네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얘네 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6하고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6 곱하기 2분의 1이지만 얼마예요? 3이죠. 3.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거 4, 2, 8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자분모를 뒤집어줘요.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 돼요. 3번은 얘는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분자분모 뒤집어줘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자분모를 뒤집어줘요. 그럼 분모가 1이 될 때는 그냥 분자만 쓰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형태 보시면 자,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있을 때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주냐? 더해줘요. 그럼 2의 2분의 4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4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했을 텐데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해주면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제곱이란 건 2를 2번 곱한 거죠. 3번하고 2번 총 몇 번? 5번.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수만 봤을 때 여기 3하고 2를 더한 게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더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로그 나왔는데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이 중간에 지금 빼기가 돼 있죠. 빼기가 돼 있을 때는 앞에 로그 2 똑같기 때문에 로그 2 한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가 될 때는 여기 진수 부분이 되는 이 8하고 4를 어떻게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4분의 8. 그럼 4분의 8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렇죠? 8 나누기 4 항상 2가 되니까 로그 2의 2는 얼마? 1이 돼요. 답은 그래서 3번. 왜요? 자, 전에 얘기했어요. 얘가 밑이고요. 지수로 바꾸면. 얘가 지수가 되고요. 얘가 결과물인 진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수로 표현해주면 밑, 지수, 진수 형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얘를 네모로 볼게요. 자, 밑이 2였어요. 지수 네모예요. 진수 2예요. 여기 나왔던 게 그럼 여기 1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수랑 로그 함수까지도 아니고 이거는
지수랑 로그는 연계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 역시도 지수 로그 관련돼서 따로 풀이하는, 저 개념 설명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먼저 풀어보고요. 요거 계속 푸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면 그거 관련된 내용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